자, 368번부터 한번 봅시다. 마플 교과서의 182쪽에 368번. 일단 풀 사람도 제대로 풀었는지 다시 한번 짧게 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면에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하나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이 조형물의 바닥에 맞닿는 지점과 똑같은 지점에서 가로등이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지금 조형물의 폭은 몇 미터라고 되어 있냐면 4미터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조형물의 최대 높이 또한 4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가로등 불빛은 자, 지면으로부터 9m 떨어진 위치에서 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내는 자, 포물선의 식을 구하래요. 자, 포물선은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식 구하러 가자 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함수식을 구하려면 좌표 평면이 펼쳐져야 된다. 그치?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여기는 이 지면이 무슨 축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 X축이 되는 게 당연히 좋겠다. 그치? 특이하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릴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X축이면 Y축은 이 가로등을 포함하는 축에다가 Y축을 그리는 게 편하겠네. 이 생각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차함수가 지나는 점들이 좀 표현이 됩니다. 먼저 이차함수는 원점을 지나게 되고, 자, 인경아 여기 몇 콤마 몇이 될까? 그렇지, 4,0도 지나고. 자, 지우야 여기 몇 콤마 몇이 될까? 그렇지. 대칭축은 두 절편의 가운데 있을 거니까 꼭지점도 2,4로 드러나니 함수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표준형으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절편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적어도 돼요. 표준형으로 만드는 건 중학교 때 좀 많이 했으니까 쌤 웬만하면 이렇게 절편 드러났을 때는 웬만하면 인수분해해서 표현해 줄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식 fx는 최고차 함대수 모르니까 떼이고, 자 0,0 지나야 되니까 자 x라는 인수 생기고, 자 절편 중에 4도 있으니까 x-4라는 인수도 생겨야 된다. 이 생각까지. 자 근데 얘가 2,4를 지나야 되니까 자 2,4를 집어넣으면 자 그대로 4는 자 2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면서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게 빨리 판정이 됩니다. 끝. 자, 해서 내 이차함수식 fx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까지. 녹화되고 있는데? 네. 그래? 고마워.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조형물의 단면에 나타나는 포물선과 가로등의 불빛이 접할 때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 길이를 구하래요. 쉽게 얘기해서 조형물의 그림자 길이를 구하래요. 약간 과학 문제 같긴 하다. 그쵸?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빛은 직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니? 빛이 구불구불 갈 일은 없을 것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빛은 직진을 하는데 여기에 가로등에서 쏘아내는 빛이 이렇게 조형물의 단면에 투과할 수는 없겠죠. 그치? 그럼 이 부분은 밝게 빛나는 부분일까 아니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일까?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일 거야. 그럼 그림자가 생기는 마지막 경계 지점은 자, 이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조형물의 단면에 접할 때가 되지 않을까? 알아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쭉 연장이 된다 치면 빛이 조형물에 접하는 부분까지는 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가 그림자의 경계 지점이 되겠지. 그 바깥쪽에는 당연히 그림자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보고 물어보는 조형물의 그림자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자, 이 그림자의 경계 지점부터 그림자가 시작되는 위치는 당연히 이 조형물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측정이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그림자가 지어지는 경계까지의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놓고 보니까 얘는 이 이차함수에 대한 무슨 선이냐면 접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접선을 찾아가지고 x축과 만나는 그 경계의 좌표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이차함수식을 앞에서 구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식 두 개가 있어야 연립해서 접한다는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다른 색깔을 좀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식이 지금 y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2차 함수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얘랑 연립할 1차 함수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 1차 함수는 보통 자, y는 ax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치? 근데 여기 a랑 b 중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라 할 수 있냐면 자, 현재 우리 직선은 반드시 이 가로등의 자, 요 꼭대기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요 점을 좌표로 표현하면 얘는 0,9를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y절편이 현재 9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b 대신에 그냥 플러스 9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는 문자는 기울기 a 하나가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직선이랑 이 함수가 접한다는 조건이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중근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얘를 연립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자, ax 더하기 9라는 2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고, 얘가 접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전부 다 한쪽으로 넘겼을 때 자, x제곱 더하기 a-4의 x 플러스 9는 자, 이 0이라는 방정식에서 자, 얘가 중근 가지려면 지우야, 판별식은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겠다. 그치? 접하는 상태에서 판별식 t가 0 된다는 조건을 써봅시다. t는 그럼 a-4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4배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36은 0이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잘 묶여있기 때문에 굳이 풀지 않고요. 상수항 넘겨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a-4의 제곱이 36이 되는 거니까 자, a-4는 자,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자, 결론적으로 정해진 a 값이 두 개가 돼요. 10인 케이스랑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 케이스로. 자, 이 둘 중에 당연히 하나만 답을 낼 거야. 왜냐하면 내 눈에 펴있는 접선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 a 값일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2, 둘 중에 누구? 자, 지금 그림 봤을 때 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입니까? 음수인 상태입니까? 그치, 음수인 상태죠. 그러니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수학할 때는 a가 10인 건 대간절 왜 어떻게 나온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a가 10인 건 왜 나왔을까? 자, 포물선의 남은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0,9에서 포물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하나가 아니라 이 왼쪽 부분에도 굉장히 가파른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 생긴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있으면 여기 바깥에 있는 A라는 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몇 개 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개 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접선이 구해지는 거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 실생활에서는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2를 찾았고 10은 사실 이 바깥쪽에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접선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주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고1 때부터 일단은 배운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됐다.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 자, 필요한 거 짧게 체크하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이 자, 거기 183쪽에서 그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몇 번에 잘한대? 다 잘 돼? 그럴 리 없잖아. 빨리 몇 번? 371번이라 370번은 괜찮습니까? 그치. 왜냐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뒤에 단어를 좀 더 배워야 익숙한 내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 369번은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 그러면 370번부터 봅시다. 토는 몇 번이라는데? 둘 다 됐어? 그럼 지우가 대답을 열심히 할 거니까 한번 보자. 자, 370번에 y는 x-k라는 직선과
그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에 자 얘가 교점의 상태를 봤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두 점 사이 거리가 5루트2라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가자. 나중에도 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직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 A라는 점이랑 만약에 B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에 있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2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얘가 오른쪽으로 한 덩어리 갈 때 위쪽으로는 두 덩어리 갔다 이런 의미의 비율이다. 그치?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냐면 1대 2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차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구하기 위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상에서 여기는 이 밑변과 높이와 빗변 사이의 비율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 밑변의 비율이 1이고 자 높이가 비율이 2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자 이 빗변의 길이 비율은 1이 얼마? 1대 2대 루트 5가 되겠다. 그쵸? 1대 2대 루트 3 아니었어요? 그건 밑변과 빗변의 비가 1대 2대 1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400이라니까 루트 3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1대 2대 루트 5가 되는 거고 너네들도 삼각비에서 많이 했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5K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쌤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분명히 여기 있는 가로랑 세로랑 빗변 사이의 길이는 분명히 특정 비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문제 사항에서 분명히 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교점이 몇 개 된다고 했냐면 2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한 칸씩 올라가는 자 1차 함수식 y x-k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교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현재 몇 루트 몇이라 되어 있냐면 5루트2라고 되어 있어. 어차피 비스듬한 길이 관찰하려면 분명히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러한 길이들을 관찰하려면 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방정식의 해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교점의 좌표부터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식은 연립을 먼저 할 거야. 그럼 연립을 하면 x제곱에 플러스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k 넘어가면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생기고 이 방정식의 해는 당장 정할 수가 없어. k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루는 보통 우리가 알파랑 베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좌표, 교점의 x좌표 중에 한 점의 x좌표를 알파로 잡으면 자 b의 x좌표를 우리가 베타로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 빗변 길이가 5루트인 걸 쓰기 위해서 자 A에서 그대로 이 B까지 연결되는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구하면 얘는 분명히 베타와 알파의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요 길이는 분명히 B라는 점과 A라는 점의 자 인경아 누구 좌표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지지? 그치 Y좌표. 그럼 우리가 지금 X좌표만 알파로 잡았으니까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Y좌표를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지우야 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일 때 Y좌표는 어떻게 잡힐까요? 풀었대.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보면서 A와 B라는 점 X좌표를 쓰면 알파랑 베타로 잡았어. 2차 방정식의 두루를 골라서. 그래서 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잡으면 Y좌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알파 마이너스 K나 베타 마이너스 K로 표현이 된대요. 왠지 알겠어? 몇 차 함수 위에 적으니까? 1차 함수 위에 적으니까 2차 함수식을 써도 되는데 2차식보다는 1차식을 다루기가 편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좌표의 차는 자, 위에 있는 y좌표 베타 마이너스 k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 알파 마이너스 k를 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식이 어차피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치? 얘는 원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었어. 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니까?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밑변과 높이가 1대 1이 되어야 했던 거야. 그럼 얘가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얘가 5루트라는 정보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얼마라는 정보다? 5라는 정보로 제시가 된 겁니다. 굳이 피타고라스 쓸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인 상황과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보자. 그 생각인 겁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 됐고요. 그럼 알파 베타는 자, K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이 둘을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도 되고 자, 아니면 두 번째 무지점 두 분의 차가 나오면 합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형할 수 있었냐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값이다 해서 자, 그대로 요목조목 집어넣으면서 K 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알겠죠? 자, 편한 대로 방식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 370번은 이렇게까지 봅시다. 자, 필요한 거 짧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371번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든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거 370번이랑 371번 자리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나와있고 얘랑 기울기 1인 직선에 교점 중에 한 x좌표가 2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성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교점의 좌표가 나왔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얼마다? 2다. 그죠? 자, 교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 x제곱 x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자, 0이라는 방정식에 한 근이 2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집어넣으면 k 정해질 거고요. k 정해지면 자, 함수식 두 개 정해지니까 q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그대로 두 점짜리 거리고 하자 이 말이죠. 끝. 자, 그래서 얘는 단순한 상황이니까 자, 일단 기초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상황을 직접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몇 페이지로 넘어오냐면 184쪽으로 와보세요. 자,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마무리 짓고 갑시다. 자, 연습장권에서 자, 기본이 되는 개념 하나 필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해보자. 자,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 라고 적어놔 보시고 자, 한 단 한 단 정리를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시는 간단하게 쌤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y는 절대값 원래 뭐 2x-4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했던 방법은 이 그래프의 기본형을 잡고 넣으면 평행이동을 시킨다라는 맥락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또 보려고 해. 이렇게 전체 함수식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자, 일단은 원래 얘는 범위 구간을 나누어서 분명히 2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x-3이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하나는 y는 2x-3을 그대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2x-3 이렇게 그리기로 얘기했었다. 그치? 자, 여기서 1차적인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y는 fx랑 함수식 전체 도가 바뀐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축 대칭 관계에 있는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무슨 축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근데 이거 x축 대칭이 그럼 이유는 뭘까?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1,f1이라는 지점을 지나면 맞지? 밑에 있는 점은 x좌표 똑같은 거 1 넣으면 1,-f1을 지나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y좌표는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만약에 1,F1이 이쯤에 찍힌다 치면 1,-F1은 요 점을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동시킨 요 자리가 플러스 F1이면 마이너스 F1은 여기 밑에 이렇게 찍히지 않겠냐 이 말인 거지.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X축 대칭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잘 보자. 자, 이 두 함수식은 분명히 함수식의 부호가 통째로 바뀌니까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X축 대칭의 그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잘 보면 자, 현재 이 X값의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기본 경계의 범위는 X가 2분의 3인 걸 기준으로 나뉘게 됐고, 그치? 자, 이 부등식을 정리해서 풀어버리면 X가 2분의 3 이상인 범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범위에서는 지금 요 1차 함수가 X를 딱 2분의 3 면적 길기 인직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잘 볼 거야.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 함수식이 그대로인 거잖아. 그치? 요 함수식에서는 이제 f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사실 내가 푼 부등식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fx는 지금 여기 y는 fx로 더하는 함수식에서의 y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곧 내 함수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면 여기 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윗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원래 함수식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아,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리면서 했듯이. 그런데 여기 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fx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 얘는 우리 함수의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니까 x축보다 윗부분을 얘기할까요? 아랫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아랫부분에 있는 영역에 있는 그래프는 자, 지금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는 아까 위에 있던 이 기울기가 인직선에서 자, 함수식의 부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동된? x축 대칭동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직선 축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할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쌤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럼 y는 절대값 fx는 사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쌤이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였다고 칩시다. 자, 느낌상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다, 그치? 그러면 이 y는 fx라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얘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fx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그대로 함수식이 나온 것이 그려진다 이 생각이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함수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우리 함수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지금 양쪽 두 군데로 나뉘어 있지. 그 두 군데가 지금 여기 경계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두면 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이 부분이랑 자,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그래프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지. 이해했니? 이런 범위에서는 원래 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fx가 지금 0보다 작은 범위에, 즉 y좌표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함수 그래프 부분은 함수식의 부호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현재 y는 fx라면
이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들은 자 y는 마이너스 fx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x축에서 이 대칭이동시킨 그래프 중에 이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들이 다 접혀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볼까요? y는 fx에서 여기가 쌤 만약에 x좌표 1인 곳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여기가 함수값이 f1이 된 거야. 그럼 y는 fx라는 그래프는 1,f1을 지나야 돼. 자, 내 그림에서 f1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 음수? 음수. 그런데 내가 그릴 절대값 그래프는 얘들아,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얘는 1, 절대값 f를 지나야 돼. 그치. 또 f1이 음수였는데 여기 절대값을 씌우니까 절대값 f는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치? 허나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다른 상태니까 부호만 다른 상태인 거야. 자, 숫자로 보여주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니까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가 1,-2를 지나고 있었어요. 원래 함수 그래프는.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얘는 1, 절대값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1,2라는 지점으로 지나는 지점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이 두 점의 관계가 지금 y좌표의 부호만 바뀌니까 x축 대칭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여 정신 차려라. 그럼 여기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가 1,2를 지나고 있었다 치면 자, 내 절대값 그래프는 이 음수인 y좌표를 허용하지 않고 자, 이 점을 1,2로 옮겨서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절대값 음수를 양수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자, 이 y좌표가 양수인 부분들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 y좌표가 음수인 부분들은 전부 다 부호가 바뀌어서 드러나야 되니까 음수인 부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x축 대칭 이동이 되면서 접혀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좀 더 쉽게 일반화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에 적혀야 되는 거는 그래.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둔다 치고 자, 요 그림의 설명을 그대로 하나 적어 놓도록 한 다음에 자, 결론을 정리를 합니다. 자, 결론 정리되는 거 보고 갈게요. 그럼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기존에 있던 fx 그래프에서 x축 아랫부분의 함수값이 다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는 생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자, 그리고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요렇게까지. 고마워.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fx랑 y는 gx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두 함수식을 무슨 일 했다? 연립했다. 자,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fx = gx라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막 연립 방정식 보면 교점을 구했었단 말이야. 당연히 일방향으로만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봅니다. 자,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내용이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내용으로 갔어. 그럼 얘가 쌍방향이 된다 이 말인데 반대로 앞으로 우리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 그러면 걔를 양변에 있는 각 함수의 교점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분석치자.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k가 된다라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볼 거야.
번째 생각, 절대값식이 나왔으니까 범위를 나누려고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알맹이에 있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자, 두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야 돼요. 문제는 이 부등식은 현재 우리가 풀던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해했니? 1절. 자, 그럼 얘는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이 부등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보고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사실은 둘 다 함수였다는 거지. 그래서 fx = gx라는 방정식의 시분계수 구하라는 이 내용을 이 좌변에 있는 식도 y에 대응시키면 얘가 하나의 절대값이 포함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y는 k라는, 자, 이것도 하나의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y는 k다라고 드러나는 이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리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함수식 전체는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알맹이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분을 적어서 올리는 느낌으로. 그럼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내 원래 알맹이에 있는 2차 함수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자, x절편이 얼마? 빨리빨리 하고 끝내자. 무슨 일이랑? 마이너스 1이랑 무슨 일? 플러스. 그치, 얘를 절편으로 가진 이렇게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 그래프였는데,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x축 아래부분을 적어서 어떻게 하겠다? 올린 그래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k를 막 바꾸어가면서 직선을 그어본다, 이 생각이거든.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크게 그려봅시다. 자, 그럼 우리 그림이, 자, 이것만 하고 빨리 맞추는 거 하자. 물론 빨리 알아들어야 빨리 맞히겠다. 그치? 자, 그럼 요 그래프가 이제, 자,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가 됐어요. 자, 첫 번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양옆에 있는 날개 부분은 이 함수식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은 함수식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접혀서 올라가는 부분의 그래프는 함수식의 부호가 바뀐 부분이니까 y는 이거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함수 그래프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여기다가 쓰면 이제 y는 k를 막 그어 나갈 거거든. 가로선을. 자, 가로선을 쭉 그어 나가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y는 k가 그어지면, 자, 두 함수의 교점이 없는 상태야. 교점이 없다는 말은, 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실근 개수가 곧 교점 개수가 되고, 바로 한 줄 없지. 정신 차리고 여기에. 자, 그럼 여기는 교점 개수가 생기지 않으니까 실근 개수도 0개고 교점 개수도 0개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 그럼 이 k가 그대로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자, 교점 개수가 변화하기 시작할 거야. 자, 언제부터 그 교점이 생기냐면, 자, y는 k가 이렇게 x축이랑 겹치는 상황일 때 교점이 2개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y는 k가 이 직선 위에 오게 되면, y는 k가 곧 여기에 y는 0이라는 직선에 오게 되면 k 값이 0일 때 교점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곧 실분 개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y는 k가 이렇게 0보다 한 칸 올라가다, 위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현재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실분 개수가 4개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 그럼 내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교점 개수가 변하는 게, 자, 이 위로 볼록한 부분에 접할 때가 되겠다. 그치? 그럼 접할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 되겠다? 3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그대로 실분 개수가 3개가 되고, 자, 더 올라가게 되면 이후로는 쭉 계속 끊임없이 교점이 2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제 우리가 k 값의 범위를 분류를 해야 돼. 방금 k가 0일 때 2개가 됐다. 그쵸? 그럼 요 범위에 0개 생기는 곳은 k가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때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0개, 실근도 0개. 그럼 요 사이에 범위 4개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거든. 그거는 얘가 꼭대기에 딱 마주칠 때까지야. 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과 1의 정 가운데 있겠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의 평균은 0이 될 거고, 그럼 x좌표가 0인 곳에서의 이 점의 좌표는, 자, 0,0 집어넣으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K값이 1 되기 전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4개 되고 실근도 4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다시 K값이 1이 되는 순간에는 교점이 3개 되는 거니까 자, K가 1 될 때는 교점이 3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K가 1보다 커질 때는 교점이 이제 2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K가 범위에 따라서 실근 개수가 분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일단 합시다. 자, 그대로 지금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절대값 그래프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 거기 184쪽에 있는 내용들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 이거 한 번 보고는 아마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해보고 영상 보고 다시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에 왔는데 잘 안 되면 쌤이랑 한 번 더 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과제는 그래서 자, 마풀고 가서는 184쪽 여기밖에 할 수 없어요. 끝? 자,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오늘 고등부 이제 복습하는 뒷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과제를 좀 넉넉하게 받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치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합시다. 목요일날 쌤이 고등부 직전되기 때문에 수업하기 조금 힘드니까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낮에 1시까지 보는 걸로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끝. 고생했습니다. 알겠어요. 맞아. 그리고